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에도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1조 달러에 달하는 수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또 연준은 기업 어음 매입까지 선언했는데요. 이런 슈퍼 부양책에 힘입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5에서 6%가량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 오래가지 않았죠. 오늘 오후 지수 선물에서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고 지금 현물 시장도 4에서 3%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어두운 장에서도 저희와 함께 길을 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도 많은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보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여기에 남겨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는데요.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야신 해설위원, 그리고 선우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가장 왼쪽에 계신 야신 해설위원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날 뵙고 또 뵈니까 반갑죠. 자, 오늘 그런데 요즘 주식 시장 자체가 워낙에 폭락세, 거의 10년 전의 지수로 돌아간 듯한, 그래서 특히나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근심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었죠. 오래전부터 이게 현금 비중을 꼭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 그렇게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언젠가 바닥권에 오면 굉장히 싸게 사서 큰 수익도 노릴 수 있고요. 특히 저희 이제 해외 선물 쪽은 양방에 항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또 건강한 투자로 행복한 수익 드리도록 오늘도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야신 해설위원님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고요. 자, 준 차장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지금 시작부터 장이 좀 안 좋게 출발해서 또 싱숭생숭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새로운 분 또 함께 오셨으니까 같이 재미있게 경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준 차장님의 재미있는 이런 경제 이야기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처음 모셨네요. 저희 대회는 같이 하셨는데, 네, 선우 트레이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모의 투자 대회 때 처음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낯선데 여기 계신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좋은 방송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선우 트레이더까지 인사 한번 나눠봤고요.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분 모신 만큼 여러분께 또 새로운 정보들, 좋은 정보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1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선물 시장 흐름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부 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3.46% 하락됩니다. 2,39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장 대비 2.5% 내림세입니다. 7,20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9% 넘게 하락됩니다. 2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1.09% 하락됩니다. 1,50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82% 하락됩니다. 1.095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두 분 보셨으니까 두 분에게 모두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 먼저 야신의 설위원님부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여전히 시장이 오늘도 스케이프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주간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까 2-3시쯤부터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 돌입해서 10시 반까지 풀리지가 않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동시효과로 시작이 되면서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급반등을 좀 주고 있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왜냐하면 예전에 그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뭐 감염력이 거의 1000배에 달한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아, 이번 사태는 좀 심상치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가 거의 뭐 이렇게 거의 폭포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은 그래도 단기적인 지지 라인은 어느 정도 지금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이고 있지만 지금 백신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빨리 순차적으로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빨리 또 그 안정화가 되찾기를 저도 이제 간절하게 저도 희망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여전히 불안한 장세,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은 좀 보수적인 전략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준 처장님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어제도 이렇게 장중 흐름이 계속 변동성 있는 장세를 보이다가 이제 CPFF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설치한다고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증시가 이제 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그게 진정한 호재였으면 오늘까지도 사실 흐름이 이어갔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저희가 딱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그런 대책은 아니었어요. 이 CP라는 게 사실 회사채와는 다르죠. 아까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뭐 이 부분은 이따가 업앤다운 네, 시간에 네. 자세히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일단 그 저희 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아예 그냥 증시를 닫는 게 가장 상책이다. 근데 저도 진짜 그 말에 동감을 하는 게 지금은 어떤 정책을 써도 사실은 이 투심 위축된 거를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진짜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주요 필리핀은 지금 닫았고. 네네 필리핀은 네. 이미 닫았고 네 주요 이런 증시를 조금 닫는 거를 지금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지금 뭐 각국에서 이렇게 뭐 공조를 해서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진짜 한 최소 일주일 뭐 3일이라도 조금 닫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선물 시장은 제외하고 네, 저희들은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뭐 증시라도 네 그렇죠 네 증시라도 조금은 닫는 게 어떨까 네 이따 자세히 네. 조금 이따 얘기 지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증시를 닫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근데 우리 야신의 설리님께서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런 저희는 눈빛을 굶어 죽자. 보내셨어요. 저 느껴서 주식시장만 닫자.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저희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이수연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례 없는 변동성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다우존스 지수가 장 초반에는 1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4.23% 떨어져서 233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지수가 3% 떨어진 2452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2.25% 하락해서 71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우존스 지수나 S&P 500,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장 시작하자마자 4%에서 5%대 하락을 보였다가 지금은 그 폭을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네, 같이 뜬 속보 살펴보시면 지금 전례 없는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표처럼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하는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천천히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또 억만장자 투자자 빌 에크먼이 이런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국경 폐쇄가 코로나 사태를 저지하는데 가장 베스트다. 이런 트위터를 올려줬는데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한 10분 전쯤 올라온 트위터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캐나다와 붙어 있는 국경을 폐쇄하겠다. 뭐 무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국경을 폐쇄를 조치를 취했고 또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도 외국인들에 한해서 국경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각국 정부가 지금 국경 폐쇄, 여행 금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준비한 외신 소식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카드를 다 쓴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개인에게 각각 100만 원 이상 현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세금 납부를 유예하겠다. 이게 바로 그 골자인데요. 이 예산에 우리 돈으로 총 1,200조 원 가량을 투입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놨던 페이롤 텍스 컷, 이 급여세 면제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예 개인들에게 현금 뭉텅이를 쥐어주겠다. 이런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산업 전반과 많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다. 이 부양책을 큰 규모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티브 무누신 장관 역시 앞으로 2주 내에 수표를 제공할 방법을 찾고 있다라면서 구체화를 시도했는데요. 이 같은 돈풀기 정책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500조 원 규모로 기업 대출 보증에 나서기로 했고 프랑스는 60조 원을 풀어서 세금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각국 정부가 앞다퉈서 재정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도 시장이 그렇게 원해주던 의견을 수렴을 했죠. 바로 다음 소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연준이 남은 카드가 바로 CPFF, 기업어음 매입기구 설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연준이 이 CPFF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폭락하자 당장 현금 확보가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CP 시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들의 신용 흐름으로부터 지원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CPFF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설립되고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가 지금 10년 만에 다시 쓰이게 된 건데요. 원칙상 연준은 민간 기업에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CPFF를 통해서 연준이 총 1조 달러 어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기업에 직접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영국의 영란은행 역시 CP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엄청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CP 시장의 안정화가 찾아오면 당연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요. 일단 근데 CP 매입 소식에 전날 미국 증시가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는데요. 이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이 또 곱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채권왕 건델락이 미국 경제가 올해 침체에 빠질 확률이 90%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경기 침체 가능성 80%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가능성이 10%나 늘어난 겁니다. 지금 항공업이나 여행업 쪽 타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이렇게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또 스티브 무누신 장관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에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무누신 장관이 침체를 피할 수 있다거나 침체에 빠질지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비판적인 어조로 공격을 했는데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침체 가능성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조치 때문에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경기 침체도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앨런 블라인더 전 연준 의장이 여러 경제 지표를 고려해봤을 때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돌입을 했다. 지금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가 나오려면 몇 달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상당 부분 고용 지표와 소비 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 몇 달 뒤에 이 지표들에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되면 아마 주식시장에도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스티펠의 바니스터 전략가가 S&P 지수가 3,000선을 넘으려면 5년이나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는데요. 현재 S&P 지수가 보시면 2,400선이죠. 지금 고점에서 29%가량이 떨어졌습니다. 이 전문가 역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바닥을 쳐도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또 성장주가 예전처럼 증시를 견인하는 게 어렵다는 게 바니스터의 견해입니다. 또 S&P 지수가 2,300선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현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지수가 지난달 고점에서부터 29%가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니스터에 의하면 보통 경기 침체에 빠져들면 고점에서 39.5%가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앞으로 10% 정도 더 빠질 여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S&P 500 지수의 바닥은 2,050선이 되겠는데요. S&P 지수가 과연 2,000선까지 깨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보기로 하고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야신 해설위원님, 촌 차장님, 그리고 뉴페이스 선우 트레이더님 모셨으니까요. 오늘도 다양한 시장 전략들 함께 챙겨가시죠. 네, 좋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 분 모시고 트레이딩 타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지수 선물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어제 잠깐 5에서 6%가량 반등을 해줬는데 이 효과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세 분은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자, 두 분 관망 그리고 뭐죠? 네, 준 차장님 일단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건 뭘까요? 관망 후 매수? 일단은 관망인데 아, 네. 어쨌든 간에 매수할 자리는 분명 나올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업 들었고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차트를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뭐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동성 자산들을 풀고 있고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제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본인이 손절할 부분을 확실하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일단은 매수 진행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웨이팅 앤 업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매수 관점을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손절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 자리를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그리고 손절은 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손절을 최대한 이런 변동성이 큰 장일수록 네. 최대한 적게 하는 걸 저는 일단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하는 매매 원칙들이 분명 계실 텐데 그 원칙에 맞춰서 뭐 이평선 매매가 됐건 뭐 볼린저 밴드를 보시건 어떠한 모든 것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약반등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저점을 찍게 된다면은 일단은 업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자리를 잡고 이 아까 서킷 브레이크 걸렸던 자리를 계속 지켜준다면 한 번쯤 매수 포지션으로 짧게라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는데 S&P 500 기준으로 2,393선에서 좀 걸려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만약에 지켜준다면 이쯤에서는 매수를 봐도 좋겠다 이런 전략을 좀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클 때는 손절은 짧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설위원님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준 차장님, 네. 아까 이제 그 연준의 이 기업 어음 매입과 네, 네, 관련한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네네. 이제 CPFF를 설치를 해서 이제 기업 어음을 매입을 하는데 이게 사실 어제장에서 좀 반등을 줬다가 그렇게 효과가 길게 가지 않았거든요. 지금 다시 하락세인데 네, 시장에서는 이제 더 크게 회사채를 매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전 연준 의장이었죠. 벤 버냉키와 제닛 네. 옐런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연준에서는 회사채를 사들일 수 없는 지금 네, 법률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뭐 의회 쪽에 승인을 하고 뭔가 이런 거에 뭐 시간이 또 소요될 수가 있긴 한데 이건 또 뭐 어떤 긴급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네. 또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 CP 매입도 상당히 괜찮은 정책이에요. 근데 네, 일단 이 자금 시장을 일단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제 1년을 기준으로 두고 그렇죠. 1년 미만인 거는 이제 MMF 시장에서 네, 단기 자금 단기. 시장이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본드 마켓에서 이제 채권 시장 네, 회사채가 들어가 있는 이제 3년 뭐 5년 이렇게 네. 주가 되는 채권 시장인데 이 회사채 이제 본드 마켓 쪽이 아니라 이제 단기 자금 시간에 이제 레포처럼 이제 유동성을 그쵸. 공급하는 정책인데 또 문제가 이제 제한적이에요, 되게. 지금 트리플 B도 안 들어가고 하이힐드도 안 들어가고 조금 약간 우량 채권 위주로 지금 매입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재무부가 100억 정도 이제 100억 불 정도 보증을 하는데 이 보증 수치도 그렇게 크질 않아서 연준에서 조금 크게 이렇게 또 유동성을 공급하기는 또 제한적일 수가 있고 지금 사실 기업들의 입장은 실물 경기 악화에 지금 금융시장 불안에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자금이 필요한 지금 상황인데 그쵸. 여기 은행들은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이런 회사채들의 스프레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대출은 안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이 더 용이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도 올라가 있어서 지금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CP 쪽으로 이제 연준이 개입한 거는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에요. 그나마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이고 지금 이걸 보면은 지금 일단 미국 시장 스프레드는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네. 지금 오른쪽 게 2008년도에 이제 CPFF를 도입했을 때인데 2008년 10월에 딱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로 뭐 한 달 정도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한 2개월, 3개월 후부터는 점점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정책도 어떻게 보면은 단기 시장을 안정화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그 에너지 쪽과 특히 에너지 쪽, 항공 쪽도 네, 지금 네. 어마어마하게 실적도 안 좋을 뿐더러 지금 그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 모든 노선이 지금 거의 다 중단 상태, 거의 뭐 90% 정도 네. 중단됐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 회사채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매입하는 거를 지금 계속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네. 아마 최초로 회사채 매입에 관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든 이유는 그냥 저는 두 분이 당연히 매도를 들 줄 알고 네, 저는 매수를 그냥 제 마음에서 그냥 들었는데 예. 근데 오늘 좋은 거 배웠네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네요. 또 네, 같이 드는 거. 네. 신세대. 네, 네. 그러네요. 좋은 거 배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 처장님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연준이 앞으로 회사채를 좀 매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야신 해설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지금 뭐 포괄적인 말씀을 다 우리 또 준 차장님 해주셔서 저는 이제 단순하게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그날도 제가 전반적인 뭐 CP 매입, 부양책, 금리 인하 이거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해서 월요일 날 제가 S&P 같은 경우에 2,540선, 2,550선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 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날 이제 시간이 제가 모자라가지고 저희 방송 시간 때문에 어쨌든 제가 자랑을 못했는데 정확하게 2,550 라인 맞고 또 그대로 또 하방이 크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요, 일봉상 여러분들 이제 차트 보시는 분들도 일봉상 가지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주봉을 보시더라도 일단 직전 저점이 작년 12월 24일에 2316선이 있어요. 아직 주봉은 깨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지금 많은 부양책으로 인해서 지금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뭐다? 그 지겨운 바이러스예요. 이걸 어떻게 잡아가는 가닥이 뭔가라도 실마리를 잡아야지만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오늘 기준으로 벌써 환자가 6천 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대한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일이 다 계산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8천 명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어제 지금 또
집단 감염이 워낙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제적인 손실이 지금 1시간 단위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이 주식시장 자체의 안정화가 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놓고 보자면 저는 S&P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단기적인 서킷 브레이크 이후에 추가적인 갭 하락 후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저는 다른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손절이 짧게 가면 손절 당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아니면 뭐 손절을 짧게 잡았는데 내가 본 방향으로 간다면 많은 수익을 또 낼 수가 있어요. 해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자신 없으시면 손 안 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은 2450 라인,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단은 2340 라인 단기 박스 구간 설정 드리고요. 하단 이탈되면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상단은 244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2500선을 터치해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하시고 흐름대로 따라다니시면 절대 안 된다. 충분히 마인드를 매수냐 매도냐 양쪽 방향에서 정확하게 정하신 후에 그 자리 기다려서 손절은 제 생각에 25틱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P 500 기준으로 좀 봐주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고, 하단은 2340선, 그리고 상단 2440선, 이렇게 좀 자리를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2440선이 돌파하면 2500까지도 터치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전략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트레이딩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수 선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 한번 전해 듣고 돌아올게요. 네, 5일 선물지수 확인해 보기 전에 잠깐 5일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5일 가격이 18년 내 최저치까지 급락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가격을 보시면 9.4%가 하락을 해서 2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20달러 선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유가 급락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아까 준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 항공 노선이 중단된 것이 원유 수요를 가장 크게 하락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현재 석유 시장은 잉여 공급이 넘쳐 흐르는 수준이다, 놀고 있는 배럴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발전용 제트 연료와 휘발유, 선박용 연료, 그리고 석유화학, 다른 석유화학 등등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붕괴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목격해온 가장 암울했던 원유 수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WTI와 브렌트유가 각각 45%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면서 최악의 한 달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 유가 어떻게 대응해 볼지 지금 다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일과 관련한 소식들 듣고 왔습니다. 지금 18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24달러까지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3.95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은 오늘 오일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은 매도, 그리고 선우 트레이더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 자, 일단 지금 코로나19에 저유가까지, 유가 전쟁까지 겹치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두 분 해설위원 두 분 의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 해설위원님 먼저. 아니요, 오늘 저기 나오신 거 선우 트레이더님을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네. 거의 뭐 아이돌 수준. 그래서 저보다는 선우 트레이더님부터 아이돌의 의견을 먼저 좀 듣고 싶어서 굉장히 어린 저보다 많이 어리지는 않은데요, 어려요. 네. 농담이었고요. 하여튼 굉장히 재능이 있으신 것 같고 제가 듣기로 중학교 때부터 주식을 했다고. 네, 그렇게 저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잠시 후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묻지마 투자라고 볼 정도로 뭐 저희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해피한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 가지만 보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더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요. 근데도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는 지금 서로 증산을 하면서 왜 이러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해는 안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뭐 차트로 보나 지금 상황적으로 보나 지수 선물이 안정화되지 못한다면 진짜로 이 꿈의 20불대로까지도 향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는 단기적으로 22불대 선까지 온다면 단기적인 매수 전략도 한번 펼쳐볼 만하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도 일방적인 거의 원웨이성 하락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오늘 또 재고 발표 있는데요. 재고는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도 하방세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매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좀 하방으로 향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 드셨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준 차장님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실 원유 쪽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계속 그러게요. 말씀드린 예. 그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이런 신경전이 계속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뭔가 어떤 다른 뉘앙스의 무슨 말이나 이런 게 언급돼야지 네. 뭔가 할 말이 생길 텐데 그래서 뭐 이걸 좀 뭐 찾아보니까 이제 지금 이 사태가 된 게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이제 국영 회사들 아람코와 로스네프트 러시아는 이제 로스네프트인데 이제 그쪽에 이제 그쪽에 다 정치 자금줄도 되고 뭘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이렇게 뭐 압박을 주면서 이런 게 발생했다. 뭐 이런 식의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4월부터 이제 그 아람코 쪽에서는 이제 확실히 러시아 쪽을 제압하기 위해서 4월부터 이제 북유럽, 사실 러시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유럽 쪽에 이제 판매고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 쪽에서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 이제 로스네프트 쪽에 이제 제재가 들어간 네, 거고 네. 여러 가지 이런 또 상황이 얽혀 있는데 이제 사우디 측에서는 북유럽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를 4월부터는 $8 인하할 거고 또 미국 시장에서는 또 미국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7 인하할 거고 아시아 시장을 위해서는 또 $4-5를 또 인하할 거라고 지금 4월부터 또 시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유에 대한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설마 할까 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4월 근처에 다가서서 우리는 언제 며칠부로 실시할 거다 이러면 이건 또 시장에 압박을 분명히 주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원유 쪽은 계속 하방 쪽이 더 넓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원유를 들어가는 거는 사실 지금 선물을 하는 거는 위아래가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다 그냥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예요, 그냥. 네. 그날 그래서 뭐 운이 좋으면 상한가까지 다 먹는 거고 뭐 하한가까지 다 먹는 거고 하는데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은 마이크로를 들어가시라. 마이크로를 하긴 하네요. 네네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가 이런 방송도 하고 네.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실 때 마이크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죠. 마이크로도 근데 상당히 세거든요 요즘은. 맞아요. 워낙 등락이 맞아요.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이크로로 재미도 보시면서 약간 손실의 아픔을 느끼면서 나는 당분간은 레귤러 사이즈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경각심도 느끼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원유는 매도 쪽이 조금 더 방향이 넓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사우디 측에서도 이거는 또 새로운 소식이었네요. 사우디 측에서 이런 셀링 프라이스를 낮추기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에 선우 트레이더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웨이팅 C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망인데 네.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러시아, 사우디, 뭐 미국, 뭐 이제 에너지 패권 싸움인데 그쵸. 이게 사실은 기세잖아요. 뭐 어떤 나라가 내가 이런 기세로 뭔가를 할 거야라는 이런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이제 에너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기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누가 뭐 지금 앞에 두 해설위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매도인 상황이지만 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도 이렇게 급변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저도 투자자로서 느끼는 거는 어떠한 포인트가 너무도 맞다라고 믿어질 때는 저는 좀 더 관망을 하고 이 이슈가 조금 더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누가 봐도 매도인데 그 좀 위험하니까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관망을 해보자 이런 네. 의견이시고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일은 사실 지금 정말 누가 봐도 매도 뷰인데요. 24달러 선에서 계속 위태위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해설위원 두 분은 매도 의견 그리고 선우 트레이더는 관망 의견 주셨지만 일단 추세적으로는 매도가 분명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IA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됐네요. 지금 예측치보다는 조금 감소한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 195만 배럴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유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사실 지금장에서는 영향 그렇게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틀렸네요. 예상치보다 네. 재고가 적어서 팍 내려가지는 않네요, 지금.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일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골드로 넘어가서 또 짚어보도록 하죠. 자, 골드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잠깐 좀 반등을 해줬는데 다시 오늘은 음봉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51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0.9%가량 하락세인데요. 세 분은 어떻게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편단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번 두 분 관망 그리고 선우 트레이더 매수 의견 주셨는데 골드 요즘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매수 의견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매수는 그냥 무조건 매수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처럼 사실 요즘 장이 그렇잖아요. 뭐 어떠한 말 한마디로 획획 바뀌는 상황이다 그쵸.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웬만하면 저는 이제 뭐든지 관망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1450 여기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평선 매매로 그냥 최대한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게 매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1500 라인을 계속 지켜준다면 아까 S&P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한 번은 들어가 봐도 된다. 대신 길게 보고 들어가는 자리는 이번 주에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1450선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구간에서 1500선을 지켜준다면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봐도 좋겠다. 하지만 이번 주에 좀 길게 볼 자리는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좀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이번에 준 차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지금 제가 우연히 근데 15분 봉을 봤는데 네. 15분 봉이 딱 예쁘게 좀 박스권 지금 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500 한 15 정도에서 매도 정도 보고 1,492 정도의 매수 정도를 보는 진짜 초보자의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 골드가 사실 지금 조금 애매해요, 진짜. 사실 뭐 장기적으로는 전 계속 매수뷰는 여전히 한데 지금 일단 그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잖아요. 달러가 강세면은 사실 모든 상품 자산은 다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드가 지금은 일단 안전자산 뭐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상품 자산으로 다 인식이 되고 지금은 오직 달러만이 지금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일 때 그냥 짧게 보시지 이렇게 절대 뭐 오버나잇이나 이런 거는 요즘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네. 그래서 일단 저는 웨이드 앤 씨를 들었고, 지금 박스권 매매가 조금 어떨까 하는 이런 제가 하도 차트를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지금 차트를 살짝 말을 했는데, 이제 야신님께 차트 분석. 이제 시황에 더해서 기술적 분석까지. 물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준 차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골드는 뭐 상승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달러가 최고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셨고 야신 해설위원 뷰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최근에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요. 그 안전자산의 의미는 완전히 없어요. 네. 만약에 전쟁이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발발을 하고 했다라면 금값이 분명히 튀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금이 무슨 필요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캐시가 최고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수 선물과 거의 동조 현상을 계속 잘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가 워낙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면도 일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고 있는데 금값까지 같이 올라져 버린다면 이 금융시장과 또 정반대의 또 그런 또 뭔가 혼란이 또 올 수 있다. 또 이런 면에서 아마 선물 지수하고 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관망을 든 이유는요. 지금 잘 보시면 선물 지수가 급등이나 이렇게 급반등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면 골드도 제대로 된 상승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비율로 보시면 안 되고요. 선물 지수 선물 지수와 동조화를 시키신다면 윗상단과 하단으로의 매수와 매도 비로 일단 단기적으로 1550선과 하단에 1490선에 단기 박스권 설정해 드리고요. 지수 선물이 하단을 깨거나 상단을 뚫고 올라간다면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어렵죠, 그죠? 하지만 지수 선물의 움직임을 대충이라도 보실 수 있다라면 차트상 또 작은 분봉의 차트상이라도 보실 수 있다라면 골드도 똑같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관망은 의견을 드리긴 하지만 단기 박스권 혼조 흐름이라고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제는 캐시가 최고인 상황이네요. 캐시가 최고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골드는 일단 관망 의견을 주셨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확인을 한다면 단기 박스권 1,490달러 선에서 하단 그리고 고점은 1,550선 이 단기 박스권 안에서의 혼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골드는 지금까지는 지수 선물과는 좀 반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렇죠. 오히려 지수 선물과 커플링을 이룰 것이다. 이런 관점도 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트레이딩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유로까지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는 연이은 하락세입니다. 오늘도 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정말 음봉 길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유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세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엔 좀 갈렸습니다. 준 차장님이 웬일로 매수를? 저는 이건 유로는 신경도 안 쓰고 달러 지수 대비해서. 네. 네네. 제가 지금 그렇게 너무 놀랄 일인가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 두 분 매도 의견 주셨는데 이번에도 선우 트레이더 먼저 확인해 보죠. 이번에도 저부터인가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제가 뭐 오늘 와서 업다운 뭐 웨이팅 앤 씨 이거 다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저는 정상화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바람과는 다르게 지금 이제 유럽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 병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사망자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되게 안타깝긴 한데 이게 지금 유로 자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미국이라던가 이제 아시아 시장과는 이제 별개로 유럽 시장 안에서 이거를 다시 끌어올려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지금은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약간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흐름은 어쩔 수 없이 매도로 당분간은 봐야 될 것 같아서 좋은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들어가셔서 매도로 수익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유로에 좀 좋은 뉴스가 없기 때문에 좀 추세적으로도 유로는 매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인데 자, 그렇다면 좀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를 들어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포지션 어디서 잡아볼까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최저가를 뚫으러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진입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뚫게 된다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후에 안정적인 자리라는 거는 한 자리가 흐름에서 조금 적당한 횡보를 유지하면서 이 가격이 유지가 되는 부분에서 진입하는 걸 추천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바로 매도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든 자리를 최대한 기다린 다음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상으로는 2월 20일이 최저가 1.08530인데
오늘 1.09235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를 뚫으러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좀 물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이 상황을 좀 확인하고 만약에 최저치를 깨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좀 안정된 후에 들어가 보자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고 자, 두 분 의견도 확인해 볼게요. 준 차장님 의견 마지막에 듣고 싶어요. 자, 오늘 야신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같이 지금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근데요, 유럽 쪽이 훨씬 심하단 말이에요. 유럽 쪽이. 그러다 보니까 유로와 약세에 그것도 한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당분간은 직전 저점으로 보자면 유로가 1.07930이 2월 20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한번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뭐 추격 매도 하라 소리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요. 일단 뭐 기다림을 조금 기다렸다가 뭐 웬만하면 단기 반등 시 매도 쪽 좀 노려보시고 손절은 30틱 정도만 뭐 잡으시면서 하단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 일단 오늘 단기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에서 단기 전략 주셨고 우리 준 차장님 계속 유로는 매도인데 오늘 왜 매수죠? 네. 일단 저는 그냥 달러 인덱스를 이게 어차피 달러와 연동해서 움직이니까 네네. 달러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이 넘었다고 했는데 네. 이게 근데 웃긴 게 2008년 이제 서브프라임하고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달러 인덱스가 80으로 오히려 내려갔었어요. 그때는 진짜 이제 미국도 나락으로 빠지는구나 그러면서 진짜 미국의 시스템 붕괴 우려 이런 건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오르는 걸 보면은 아직도 시장은 미국의 이런 정책들과 함께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의심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직 미국의 이 코로나 사태는 아직 그 극점으로 아직 안 갔거든요. 지금 네. 이제 막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신뢰자의 믿음이 좀 깨지면서 이렇게 한번 달러 가치가 한 번 또 하락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그냥 제가 항상 매도만 들고 뭐 이래서 그냥 약간 방향을 그냥 한번 바꿔본 네, 거고 네. 사실은 계속 매도가 맞아요. 사실 매도가 맞고 지금 제가 근데 이제 또 본 게 독일 쪽의 부채 수준이 지금 옛날에 그 유럽 재정위기 때에 비하면은 부채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 정도가 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웬만한 나라는 그때에 비해서 다 늘어 있거든요. 그쵸? 미국도 지금 계속 늘고 있는 네. 추세고 그런데 독일이 그만큼 재정 사태를 원활히 지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금 아직 재정 정책을 쓸 여유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많이 있어요. 남아있는. 네네. 그래서 아마 독일의 이런 재정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이런 그런 정책을 기반으로 한 독일의 이런 반등을 약간 기대하면서 유로 쪽도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사실 한 5, 6년 내 지금 최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쯤은 한 번쯤 올라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런 그런 독일의 이런 GDP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달러 인덱스의 갑자기 이런 슈팅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지금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았는데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소식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에 초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수가 8천 명을 넘어서면서 유럽 지역 내 사망자가 중국을 처음으로 추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재개됐습니다. 지금 중국 다음으로 감염자 수가 높은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죠. 지금 확진자가 3만 1,500명에 사망자가 2,5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확진 비율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곧 이탈리아 사망자 수가 중국 내 사망자 수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왔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6,496건 확진자가 나왔고요. 사망자는 114명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이 사실 세 번째 슈퍼 투스데이, 슈퍼 화요일인데요. 유권자들이 집 밖으로 투표하러 나오지도 않고 또 투표 장소도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사태까지 이르러서 선거율이 굉장히 낮게 집계됐다고 합니다. 또 개표 결과는 조 바이든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계속 둔화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내에서는 둔화될 기미가 미미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증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외신센터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미국 증시도 미국 증시지만 요즘 우리나라 증시 좀 심각하잖아요. 다른 나라가 올라도 심각하죠. 떨어지고 떨어져도 떨어지고 좀 어떻게 보세요? 내일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잘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는 지금 그 국선 있잖아요. 지금 200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 2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한 적이 벌써 오래됐거든요. 해서 지금 저점도 거의 다 와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변동성 장세에 지금 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판단할 수 없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보수적 전략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적 전략 알겠습니다. 선우 트레이더는 국내 선물 진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네.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코로나 뭐 이런 그쵸. 문제들을 떠나서 모두의 바람이죠. 주식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장에서 주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 하지만 예견된 일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선물 트레이더라면 조금 좋은 방향 잘 보시고 안정적으로 아까 야신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식하지 마라. 보수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쭈차장님은 주식시장 폐쇄하라. 쭈차장님은 좀 간단하게 10초 드릴게요. 네, 저는 뭐 내일도 물타기를 들어갈 건데, 근데 제가 퇴근하기 전에 여객환율을 봤는데 1,256원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저희 나라 시장에서 원래는 달러 환율이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었어요. 그쵸. 그래서 다들 이제 외국인들이 팔긴 팔지만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면서 아직 기다리고 있구나 그랬는데 네. 한 어저께 그저께부터는 이제 막 환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 시장이 결국 외국인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도 일단은 여객 환율 보면은 내일도 하락할 거라고 보이는데 기회죠. 들어갈 수 있는 기회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가져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시간을 꽉 채워 썼는데요. 오늘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